풍문으로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현재 시장의 핵심 섹터를 통해 수익이 나는 비법과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률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1부, 2부 나눠서 두 분의 패널분들 모시고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지금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바로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켜서 입장하시면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영어로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 평일에도 시황과 함께 핵심 섹터, 핵심 종목, 대응 방법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오늘 1부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JDI 파트너스의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또 시장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이 우리 풍문으로 들어올 시간에 현자가 한 분 나오셨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자, 한 주간 어떠셨나요, 시장은? 지난주에 플랫폼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네.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플랫폼 관련주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네. 자동차 업종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나서 네.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교체 매매 측면에서의 몇몇의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 방송을 참조해 주시면 현재 카카오 비롯한 플랫폼주에 대한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섹터와 이슈에 대해서 좀 밀도 있고 심층적으로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섹터에 대해서 지난주 카카오 플랫폼처럼 지난주에 또 글로벌 시장에 있는 플랫폼 기업까지 다 이제 낱낱이 파헤쳐 주셨었는데요. 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뜸들이지 않고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은 어떤 섹터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최근에 시장이 핫한 그 섹터이죠. 네. 그 시멘트 시멘트. 관련주들. 네네. 지금 같은 장에서 특별하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시멘트 관련 업체들의 최근 주가 움직임은 네.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추가적인 움직임을 두고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그리고 네. 업계 현황과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 초반에 네. 이제 국내 레미콘 업체들과 시멘트 업체들 네.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격 협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쟁점을 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황에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의도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그 레미콘 업체들의 파업 사태로 인해서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 진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핵심은. 맞습니다. 네. 그 시멘트 가격은 지난 그 10년 전 가격 대비해서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가격도 비슷한 추세로의 상승률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레미콘 업체에서 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 파업을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네. 우리가 레미콘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큰 둥그런 믹서차 많이 보셨죠? 네, 맞습니다. 믹서차에 시멘트와 자갈 등등의 그 혼합물을 넣고 계속 그 굳지 않게 돌려가면서 건설 현장에 보내주는 이제 그 유통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레미콘 회사의 경우에는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납품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겠지만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요인이 있습니다. 경유 가격이죠. 시멘트 회사는 단순하게 생산하고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서 제품가를 올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레미콘 회사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제품 가격 플러스 운송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운송비. 트럭이 경유를 사용하죠. 네네, 맞습니다. 경유의 가격이 10년 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제가 경유차는 운전을 안 해서 그런데 얼마 정도 올랐나요? 그렇죠. 경유 가격이 최근에 2,200원 찍고 1,9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경유 가격이 한 900원, 뭐 1,000원, 뭐 언저리에서 휘발유값보다 낮은 가격에서 형성이 돼 그렇죠. 있었죠. 네. 약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레미콘 업체의 가장 큰 지금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시멘트 가격의 요인도 있겠으나 이 경유 가격으로 인해서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영업 마진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위축을 더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상황이 되어서 이제 레미콘 업체들이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다행히 극적 타결을 했죠. 네, 맞습니다. 시멘트 가격을 올 연말까지 보류하겠다라는 네.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앞서서 시황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레미콘 업체들이 전국적인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서울의 4대 문안 네. 건설 현장에 대해서만 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밀고 당기기에 이제 그 칼자루 헤게모니 잡기 싸움에서의 내용이었고요. 네. 궁극으로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4대 문안의 대형 트럭은 주간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허가받은 차량만 돌아다니는 거고요. 네. 야간 시간대만 그 대형 건설 장비들은 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한다는 게 전국적인 건설 현장의 올스탑이 아니고 일부 그 지역에 대한 파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일단 그 잠정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시멘트 업체 관심이 있다. 또는 레미콘 업체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이슈가 좀 더 쟁점화돼서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전체적인 이 업계 현황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단발성 이슈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네. 내면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이라든가 또 시장에서 우리가 그 수급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이 관심과 거래량이 붙게 되면 주가는 이슈보다도 더 빠른 형태의 주가 가격 진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또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를 봤을 때 재료보다는 이슈보다는 시장 내재적인 흐름에 있어서 추가로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요 시멘트 관련 레미콘 관련 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종목으로 또는 주변 상황으로 좀 더 체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4대 문안의 좀 제한적인 이슈였는데 이 거래량하고 네. 수급, 관심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이슈보다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자, 그 이슈로 치면은 이 원희룡 국토부총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방문을 하는데 네. 이 시멘트 업종의 성신양해라는 기업이 네. 업계 최초로 네옴시티 진출하겠다라는 이슈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레미콘 관련 기업은 한 종목 있습니다. 유진 기업입니다. 그 유진 기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레미콘 차 한 대로 지금의 유진 그룹을 만든 그 역사적인 기업입니다. 한 대로요. 네, 한 대로 그렇습니다. 네. 차량 한 대로 그룹사를 만든 기업이 또 하나 있죠. 한진그룹. 인천에서 트럭 한 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의 한진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레미콘 관련 기업은 유진 기업이 유일하고요. 네. 시멘트 관련 기업은 한 대략 상장 기업 내에서 9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종목에 대한 내용은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볼 건데요. 네. 이번에 그 네옴시티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이슈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문 일정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관련주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의 모습도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건설사, 시멘트 관련 회사들이 그 과거에 그 저기 뭐냐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두바이죠. 두바이 건설과 관련해서 엄청난 해외 수주를 취했었습니다. 네. 발주를 받았었고요. 이번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700조 가량의 공사비가 책정돼 있는 대단히 프로젝트입니다. 네네. 아랍에미리트에 두바이가 있다고 하면 사우디에 이번 네옴시티가 2030년부터 건설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우디 왕세자가 그 총리를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한국 방문이 취소되었냐면 사우디가 국내 부산과 지금 박람회를 지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번 푸시를 한 겁니다. 한국이 좀 양보해라. 특히 우리 부산에서 얼마 전에 BTS가 이제 무료 공연을 했었죠. 네네. 이게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한 무료 공연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의 방안을 취소한 것도 너희들이 이번 한번 양보하면 뭐 국내 그 수주에 있어서 네. 전략적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도된 내용에서의 상황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700조 공사 2030년부터 2045년까지 약 15년 정도 예정된 기업 사업인데요. 네. 지금 현재 그 우리 국토부 장관도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해외 순방 나가서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대엔진이라든가 삼성엔진이라든가 롯데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이 그 해외 수주해서 해외 건설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도 약간의 먹구름이고요. 자동차도 물론 호조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부분 해외 달러를 벌어들여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네옴시티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건설사들, 시멘트 회사들 어떤 주가 상황에서의 극적 반전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중간 과정에서 희비 상황 하에서의 오르내림이 있지만 네. 궁극으로는 앞으로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주시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추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국내에서도 또 정부에서 270만 호의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고 네. 이런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얘기도 있고 네. 또 뭐 실제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건설주나 이 시멘트주 같은 경우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본격적인 상승 랠리까지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270만 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200만 호 이상의 주택 건설 관련한 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 정부는 200만 호였고요. 그 전 정부는 220만 호였습니다. 네. 국내에서 1년에 그 건설되는 주택 수가 대략 50만에서 70만 호가 1년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아파트이든 주택이든 건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내에서는 포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을 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200만 호든 270만 호든 건설 경기와 어떤 국가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그 플랜트나 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도권 쪽에서의 이제 주택 그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판단을 보류하셔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 이미 상사들이 나가 있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나면 당연히 건설 진행이 되겠죠. 네. 과거에 이라크전이 끝나고 나서 네. 국내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이 진출해서 대략 한 3조 원 정도 수주를 했는데요. 네. 이라크 재건 사업의 전체 규모가 약 1,000조였습니다. 그럼 3조라면 네. 우리가 해외 건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전략적으로 이라크 재건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성과를 보지 못했는데 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좀 사전에 네. 관련한 진출을 해서 네. 좀 더 많은 기업의 수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업들도 거기다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네옴시티 앞에 설명드렸죠. 2030년도부터 시작이지만 700조 규모의 사업입니다. 네. 국내 건설 중동 쪽에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종 상승 모먼텀이 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관련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해당 내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30년부터 시작이지만 네옴시티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라크 때는 사실 1,000조 중에 3조밖에 수주를 못했다. 하지만 그때 이라크전 때와 지금의 우리나라의 위상은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해서 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대하고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시멘트 종목 중에 탑픽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시멘트 종목이 상장 기업이 한 9개 네. 종목 있고요. 네. 레미콘 기업이 한 기업이 있는데 네. 통합해서 10종목입니다. 딱 네.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성신양해입니다. 아, 성신장애. 성신양해는 네. 세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 현재 2위지만 과거에는 1위였습니다. 네. 시멘트 업계에서 현대와 한일이 합병을 하면서 규모 면에서는 현대 한일 시멘트가 1위고요. 네. 2위가 성신양해인데요.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규모적인 측면에서의 운용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레미콘 업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수겸장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해외에 시멘트,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국내 유일입니다. 저기 베트남 쪽에 레미콘 공장이 있어가지고 네. 베트남을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나 중동 쪽에 사업이 진행될 때 여기서 이제 물량을 이제 진행시키는 거점,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멘트 회사이고요. 성신양의 주가 흐름 또한 관련해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성신양에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사야 되는지 관련한 내용 깊이 있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차트의 종목은 성신양회입니다. 전전일 상한가 근처까지 육박하는 상승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전일장에서도 주가가 장중 급등 추세 흐름에서 장중 윗꼬리를 다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지난 상승에서의 저점 부근 그리고 지난 상승에서 고점 부근이 교차하는 지점이 오늘 전일 고점에서의 가격 영역이었습니다.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의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께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주가 패턴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가 상황이 변화하고 확장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신양회 주가를 한번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전일 초강세 흐름 이때 우리가 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일 주가가 장중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대량의 거래 수반했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의 가격이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주가를 보였던 과거 로봇 관련주 중에서
휴림 로봇의 주가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로봇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슈화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로봇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연속해서 주가가 조정받는 이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종목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타났던 시점에서의 가격을 조정받을 때 어디까지 훼손하는 과정에서의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이 흐름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더 갈 것이냐 조정받을 것이냐 이 관점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통상의 주가를 매집하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균 가격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잡냐라는 것을 판단해 볼 때 직전 장대 양봉이 나타났던 중간 단계의 가격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이 진행이 되면 이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신양해로 돌아와서 현 시점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타겟 포인트 관련해서 여러분께 흐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상황 고점 대비 밀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장이죠. 수요일장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겁니다. 이틀 정도 진행될 여지에서의 흐름이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는 대략적으로 9,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의 하단부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신양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 때 9,000원을 지지라인으로 해서 9,000원 상방에서부터 일부 물량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접근 포인트는 저점 9,000원 수준에서 일부 물량을 잡았고요.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장대 양봉 내지는 양봉의 모습을 그려갈 때 이때 2차로에 접근을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추가로의 이 해당 종목의 가격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거래가 대량으로 만들어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받을 때는 거래 감소, 상승할 때는 거래 증가 형태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받는 과정에서 거래가 일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양봉이 실현할 때 다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로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성신양해, 시멘트 관련주들 전체적인 이슈, 테마, 재료 내용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확신할 만한 크게 갈 이슈는 아니겠으나 내용적인 또 질적인 측면에서의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조금 더 흐름의 상황이 지켜보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내용으로 성신양해에 대한 타겟 포인트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성신양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제 베트남에 유일하게 거점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인 부분, 이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데, 자, 이 첫 번째 양봉 나왔던 부분의 중간 지점인 9,000원 전후되는 가격권, 이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신 후,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봉이 발생할 때 2차 매수를 진행하신다. 단,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성신양해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참 핵심 섹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섹터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자, 다음 주에도 이런 섹터들 또 준비해 주실 거죠? 시장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슈 섹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성신양해를 말씀드렸지만 장중 흐름이 그때그때마다의 가격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가격 변화와 중간 단계에서의 타점 포인트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네. 서로 고민하고 소통하고 서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형태로 같이 투자하는, 주식 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겠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상황에서의 주가 포인트를 잡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김대중 대표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치 투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또 이게 언어 유희가 되는 게 함께하는 같이 하는 투자가 또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은 뭐 가볍게 갈 수 있겠지만 함께하면 또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멘트처럼 아주 시장의 핵심이 되고 뜨거운 섹터들 매일매일 분석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풍문으로 들었소 2부 시간에는 자, 여러분의 계좌를 힐링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자, 주식치료사 이다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다운 대표님은 이 시장의 핵심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또 멋진 수익률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제가 다 설레는데요. 자, 이다운 대표님의 이 노란 톡방 바로 참여하셔야겠죠. 이런 멋진 수익률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나는 매일매일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여기 QR코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너무나도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불꽃놀이를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이다운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다운 대표입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늘 같은 경우는 복장만 봐도 섹터를 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장이 벌써부터 또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세계인들의 축제가 시작되죠. 바로 월드컵 시즌 또 관련 종목들 준비해 봤습니다. 월드컵 시즌 관련 종목도 좋은데 지난주 수익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거 리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알려주시고 대응 방법까지 좀 전략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수익률 축제였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제가 색조 화장품 관련 주이고 또 앞으로 마스크 벗으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22.3%, 3주간에 22.3%를 상승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을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가 환율 수혜주다 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바로 영원무역 10.9% 상승했고요. 영원무역과 또 함께 말씀드렸던 의류 관련 종목 바로 휠라홀딩스도 14%대 상승하며 좋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물론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 7.7% 상승했죠. LG이노텍은 특히나 히든 종목이었었는데요. 이렇게 한 주 동안 상승률 좋게 보여줬습니다. 네, 이 수익률도 중요한데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 수익률을 시장이 좋지 않은 구간에서도 또 여러분들 계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월드컵 관련 섹터다라고 힌트도 주시기 전에
복장으로 먼저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바로 월드컵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축구 요즘 좋아하시고 또 월드컵은 뭐 세계인들의 축제니까요. 근데 이번 월드컵은 또 다른 월드컵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앵커님께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월드컵에 최근에는 신경을 잘 못 써서 많은 건 모르겠는데 일단 봄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겨울에 합니다. 자, 이것 빼고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아주 정확하게 차이점 맞춰주셨습니다.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카타르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겨울에 이번에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데 밤 10시, 12시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고 또 추운 날이다 해서 여러분들 특징 두 가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추운 날씨에 이뤄진다는 점, 지금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늦은 밤에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점, 우리나라랑 시차가 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늦은 밤에 열린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이 두 특징 가지고 가시면은 또 섹터 좋은 종목들 골라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섹터 힌트는 제가 요 월드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3개 뽑아봤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저희 앵커님도 맞춰보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셔야겠죠. 먼저 첫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네, 첫 번째 섹터 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엄지척하고 있는 손가락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마지막. 요즘 정말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기기인데 네, 제품 명은 말씀해 드릴 수가 없고요. 이 기기랑 관련이 있는 섹터입니다. 어떠신가요, 진행자님? 오늘 좀 제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는 일단 음식에 관련된 것 같고요. 삼각김밥 같은 이런 네. 음식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간편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방송 TV가 나왔는데 TV에 나올 수 있는 뭐 월드컵에 나올 수 있는 이런 TV 방송 네. 생각이 나고요. 세 번째는 알 것 같습니다. 게임. 네, 맞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맞춰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삼각김밥이랑 라면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관련된 종목, 관련된 섹터들, 바로 편의점 관련 섹터들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TV에서 이렇게 사람이 엄지척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마지막은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게임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편의점, 광고, 게임 관련주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야 되는 걸로만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식품 관련해서 편의점 관련주들 얘기해 볼 건데요. 식품 하면은 사실 편의점 말고도 뭐 치킨이나 주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보니까 사실 편의점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오르는 모멘텀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으로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편의점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GS,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렇게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편의점이죠.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월드컵, 올림픽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상승하는 종목들로 추려봐야겠습니다. 먼저 큰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매장 수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매장 수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24를 제외하고 나머지 3 종목은 거의 비슷한 매장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월드컵, 올림픽 시즌 때 상승하는 종목들을 추려보니까 우리 GS 리테일이
러시아 월드컵 때,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랑 시차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36,000원대에서 45,000원대까지 한 달간 거의 25%가 상승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슷하게 상승했어요. 177,000원대에서 213,000원대로 상승하면서 지금 30%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이번에도 상승할 수 있는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편의점 관련주였군요. 저는 이제 삼각김밥과 뭐 라면 같은 부분이 있어서 간편식품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월드컵 기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치킨 그리고 주류 관련주들보다는 편의점 관련주 움직임이 뚜렷했다. 나머지는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편의점 관련주들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는 이제 광고라고 하셨는데 광고는 어떤 쪽을 좀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광고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광고라고 하면은 요즘 또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3가지 정도로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수익성이 있어 보이는 거, 이제 수익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종목을 한번 추려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는 제일기획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출액이 성장하는 데 비해서 큰 성장이 없어 보이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이 영업이익 관련 부분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가지로 여러분들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디지털과 해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어서 콘텐츠 제작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들 마케팅까지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TV나 아니면 디지털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익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시면은 디지털 비율이 이전에는 뭐 19%, 21%를 계속 달성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들어서는 50%까지 확대가 되면서 디지털에 관해서 영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도 지금 매출 총이익이 상승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히 뭐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여긴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도 탄탄하고 또 앞으로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서 좋은 매출이 나온다면은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자세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궁금증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인크로스인데요.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뭐 아무래도 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국내나 뭐 중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서는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거 미루어 봤을 때 전년 대비 매출이 신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신차 라인업이 확대가 되면서 또 북미나 유럽에서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모터쇼가 최근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 성장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출액 상승하고 있고 따라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익세가 지금 그렇게 꺾이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에 남아있는 이런 매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매출 상승에 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하락하다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길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이슈 있었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요. 이런 부분도 다음 방송 시간에서 이제 방송 끝나고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섹터, 광고 섹터를 만나보셨는데요. 제일기획과 인크로스. 자, 중국 쪽이 좀 부진해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번 월드컵 언제나 또 광고는 이 월드컵 사이사이에 특수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광고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집중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방송 관계상 짧게밖에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 그리고 자세한 매매 대응 전략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바로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만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맞춘 섹터였습니다. 게임주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게임. 약간 편의점이나 또 아니면 광고 같은 부분들은 한 번에 이해가 되시는데 또 게임은 여기서 왜 나왔나 싶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을 넣었던 이유는요. 바로 기간 한정 이벤트 나오면서 많은 유저분들이 이 접속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이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현질이라고 하죠. 현질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게 게임 회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점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간 한정 이벤트 또 월드컵에 맞춰서 이벤트를 많이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제가 뽑아온 종목은 바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피파가 요즘에 정말 젊은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남성분들의 마음속 아이돌로 자리 잡았는데요. 손흥민 선수 바로 토트넘 경기를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피파 게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월드컵 때에도 이렇게 러시아 월드컵 이벤트, 월드컵 모드로 즐긴다 하면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스 한번 최근의 주가 상황 살펴보시면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또 이게 계속해서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은 월드컵 가지고 가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인지는 차차 살펴보셔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런 살펴보시는 부분들 사실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고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하는 걱정도 드실 텐데요. 이런 걱정되시는 부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꼭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게임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게임주 어떤 부분에서 또 수혜를 받나 했더니 우리 대한민국의 또 자랑스러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는 이런 축구 게임 그 기간 이벤트나 월드컵 모드 같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넥스 게임즈를 비롯해서 이 게임주들도 함께 기간 이벤트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다운 대표님께서 이제 월드컵 관련주 세계인의 축제죠. 이 뭐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이다운 대표님, 네. 네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제가 축구를 평소에는 잘 안 즐겨보는데 네, 사실 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또 토트넘 이제 그룹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의 경기를 사실 한번 보러 간 거 빼고는 그렇게 막 즐겨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데 직관에 가신 건가요? 네, 직관을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그래도 그런 축제를 즐기는 건 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다운 대표님께서도 네. 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왔을 때 이 토트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직관까지 하실 정도로 축제를 즐기시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또 운동 좋아하시고 스포츠 좋아하시고 혹은 승부욕이 강해서 꼭 이렇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만 운동 경기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전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자, 이번에도 한번 좀 뜨거운 이 월드컵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다운 대표님, 네. 탑픽 섹터를 이 종목을 만나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두근거려요. 지난번에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수익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수익률 나올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으니까요. 탑픽까지 꼭 끝까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뜸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다운 대표님의 탑픽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안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포인트 짚어드리면은 일단 과거에 월드컵이나 올림픽 시즌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어떤 거였었는지, 그리고 또 최근 동향은 어떤지도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월드컵 관련해서 이제 수치만 보여드렸는데 사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제 운동 종목이고 또 시차가 비슷한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올림픽 준비해 봤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시즌에 이때도 한 달 동안에 지금 13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27% 상승한 종목이고요. 이때 베이징 올림픽 때 상승했다는 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이었었는데 이때도 상승했었다는 거는 우리 이번 월드컵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또 상황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근 상황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최근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중기나 장기 이평선들을 통과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꼭 입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시장의 핵심 섹터를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종목들이고 지금 앞으로 수급과 이슈가 집중되는 종목들입니다. 대응 방법 꼭 아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종목명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누가 사면은 수익이고 누가 사면 손실인 경우가 있죠. 같은 종목도 어떤 매매 타이밍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대표님들께 입장하셔서 이 대응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아보시면은 지금 어려운 시장 이겨내는 거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풍문으로도로서 수요일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